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넘어야 내일이 있다 출판기념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윤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진입니다. 정말 저 오늘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우리 이완섭 서산시장님의 오늘을 넘어야 내일이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도시를 이끄는 분이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놀랐거든요. 읽는 내내 시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제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제 공연장 대기실에서 읽으려고 갖다 놨다가 한번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끝까지 다 한 번에 읽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이제 시장님이 행정가로서의 성과도 대단하시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시련과 역경을 또 이겨내시는 그런 열정과 정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의 이 시장님의 행보와 활약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마 읽는 많은 분들이 저희와 같은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북콘서트를 통해서 이완섭 시장님과 함께 그 책 속에 담긴 진심을 하나씩 꺼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윤주 씨. 네. 어떻게? 이완섭 시장님의 그 어떤 에너지와 기운이 지금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서부터 그죠? 느껴져요. 빨리 시장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저자로서 이렇게 소개되셔서 기분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먼저 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를 또 아시는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먼저 드립니다. 제가 나름대로 쓴 책입니다만은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대답해 주시는 또 한번 이렇게 한번 펼쳐보는 그런 시간이라도 갖는다면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저한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가입니다. 벌써 인사 말씀만 들었는데도 시장님의 맞아요. 저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인사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신간 오늘을 넘어야 내일이 있다 속에 담긴 이 시장님의 인생을 바꾼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먼저 책 초반에 고향 언암리 이야기가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우리 시장님이 땅을 일구면서 정직함을 배웠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서산이라는 넓은 땅을 정성껏 일구고 계시잖아요. 네, 소년 이완섭이 그 당시 꿈꾸던 서산과 지금의 서산의 모습은 어떻게 닮아 있나요? 네, 많이 닮아 있고요. 저의 뿌리는 고향 아니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어린 시절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제가 태어난 곳은 이제 책 제일 먼저 나오는 언암리입니다. 언암리 제가 살던 집 그림으로 이제 첫 이렇게 했는데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누구나 고향이란 단어를 꺼낼 때마다 뭉클해지죠.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어가 고향.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어머니. 이 두 글자가 이 딱 입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 하거든요. 또 어린 시절은 사실 어찌 보면은 물장구 치면서 아이들하고 막 벌거벗고 뛰어놀면 하던 시절 아니겠어요? 너무나 순수하고 그리고 고향이나 이 땅은 정직, 이 정직함을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속이는 게 없거든요. 흙은 우리를 속이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배우는 것이 정직함이 아닌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풍요롭진 않았지만 어렵다는 생각, 가난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크잖아요. 그냥 그런 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정말 아주 순수한 그 마음으로 모든 게 다 풍요로운 생각을 가지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의 어린 시절 유년기의 추억이라면 추억이고 산과 들, 바다 모든 게 저의 스승님이고 그렇죠. 배움의 전당이고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2장으로 넘어가서 그 마음을 담는 리더십 그 맞아요. 부분에서 시장님 리더십을 설명하실 때도 가나다라 마바사 아니면 클레오파트라 같은 어떤 기억에 남을 만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라디에이터 같은 리더가 되겠다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속에 왔었거든요. 저도요. 이 라디에이터라고 표현하신 건 차가운 갈등은 이렇게 좀 식혀주고 그리고 좀 주변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그런 존재라는 뜻 아닐까 싶은데요. 시장님 실제로 직원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시장님 덕분에 따뜻해졌어요 하고 말씀해 주시면 어떠세요? 마음이 좀 녹아내리시나요? 근데 그 리더십에 이제 몇 가지 글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라디에이터가 와닿는가 보네요. 네, 맞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 중에서도 라. 그렇습니까? 예. 저는 1번 가 하면은 가족같이 이걸 줄 알았는데 라디에이터가 이제 사실
뭐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동차에서 냉각 장치 중에 라디에이터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뜨거운 열을 식혀주는. 사실 어찌 보면은 행정을 하면서 이 갈등 구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조율하고 조화롭게 잘 가다듬고 안정화시키고 하는 거, 이것을 저는 라디에이터라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갈등의 열을 식혀주는 것. 그래서 이제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가족같이 모든 부분을 대하고 또 나부터 솔선수범하고 네. 또 다 함께 파트너십을 같이 가지고 하면서 이제 또 라디에이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라디에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 그런 이제 마가 이제 서로 이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누가 얘기하는데 딴 점 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본다는 직관력이라든가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바 사는 이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든가 네. 또 아래 위에 상하관계 신뢰 문제 또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뭔가 리더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리더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차이. 이제 그럼 카는 이제 뭐 그래도 리더니까 어떤 리더십의 어떤 카리스마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카리스마. 그래서 이제 따뜻한 카리스마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든가 등등 많은 게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타인을 배려하는 거. 리더가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만들겠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제 파인데 파트너십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나와 또 다 함께가 파트너십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파는 파죽지세 같이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있어야 또 리더죠. 이제 파한데 이제 가자 나가자라고는 뭔가 리더가 앞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이라든가 뒤에서 밀어서 같이 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가나다라 리더십으로 해서 저는 이름을 좀 지었는데 제 나름대로의 어떤 리더십의 한 그 모습을 우리 한글 제가 사랑하거든요. 한글 속에 네. 담아봤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 파하가 모든 게 다 시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온기가 느껴집니다. 온기가 느껴져요. 네, 맞아요. 시장님 이미 인간 라디에이터 같은 느낌. 아이고 감사합니다. 뭔가 따뜻하게 네, 느껴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분들 진짜 따뜻해진 두 분들 것 같아요. 덕분에 더 온기가 이렇게 두 분이 얼마나 따뜻하면 시장님 온도가 시장님 덕분입니다. 저는 어마어마해요. 거기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진짜 더울 정도예요 지금.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강성진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시장님의 매력에 푹 빠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분이다. 계속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용기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리더는 용기 있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를 따르는 함께하는 모든 구성원들이나 조직원들이 또 힘이 이렇게 또 빠지지 않겠어요. 맞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이제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반대도 있고 찬성도 맞아요. 있고. 네. 근데 그 반대 목소리에 사그러든다든가 하면 어떤 것을 이뤄나가는 데서 큰 네. 어려움이 또 생기겠죠. 아니 그래서 용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3장의 그 도전과 시련, 멈추지 않는 용기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예. 이 장을 보면은 그 13년 동안의 그 갈등의 소각장 문제부터 또 수석동 개발, 또 삼패장 논란 문제, 그리고 최근에 아주 핫한 초록광장과 작년에 있었던 그 폭우 대응까지 그렇습니다. 정말 서산의 굵직한 난제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문제들은 자칫 잘못하면 비판받기가 쉬운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를 하셨는데요. 이 수많은 시련과 논란 속에서 시장님의 그 멈추지 않는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네. 그 갈등의 안개를 거쳐내고 진실을 증명했을 때 그럴 때 소회가 어떠세요? 예, 저는 이 3장에 나와 있는 도전과 시련 이 부분이 이 책의 핵심 부분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지 않겠나 저는 그런 네. 생각을 하면서 책을 썼어요. 사실 어찌 보면 리더라고 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죠. 네. 네. 시장은 그 지역의 발전과 성장,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그냥 뭐 설레답식적인 이런 일을 한다면 어떠한 발전도 이뤄낼 수 없을 겁니다. 네. 미래를 내다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어떠한 반대와 또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그걸 추진해 나가는 저력과 용기와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서산이가 가지고 있는 터미널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소각장 문제, 지금은 또 다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만 삼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소각장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고 버리는 쓰레기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이건 어떤 간에 해결해야 되는데 네. 이 남의 손에 의해서만 그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제가 선거에서 낙선해야 하는 해야 되는 그런 고배도 마시는 원인이 되기도 했고 네. 터미널 이전 문제라든가 이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원화시키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오해가 많이 있었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 다 갈등 풀었고요. 특히 이제 소각장, 자원 회수 시설 이 부분이 가장 또 뼈아픈 부분이 됐는데 지난 2025년 12월 2일 날 이제 준공식을 갖기도 하고 지금 잘 가동되고 있어요. 예, 예. 중요한 것은 이게 굉장한 갈등이 있었는데 만일에 그때 멈췄다면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좀 아찔합니다. 네. 2026년 1월 1일부터 네. 직매립이 금지되거든요. 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묻지 못하고 태워야 됩니다. 어. 근데 우리는 미리 이게 13년 전에 준비를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여유롭게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네, 성견 제가 지면이 준공식 할 때 네. 눈시울을 붉히고 눈물을 이렇게 아. 감추질 못했어요. 그 감정의 어떤 복받침 부분도 있었고 네. 어쨌든 지금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 호응해 주시고 또 친환경 체험 관광형 시설로 탈바꿈돼 가지고 기대 시설, 네. 효자 시설로 네. 이렇게 가서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그 용기 덕분에 네. 서산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근데 사장을 보면요. 대용량포나 또 실시간 위험물질 공유처럼 유독 안전에 굉장히 진심이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수지나 또 산림복지단지와 같은 쉼터에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시거든요. 예. 안전한 도시와 쉴 곳 있는 도시의 그 연결고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모든 행정의 밑바탕에는 안전, 이게 중요하죠. 안전과 환경. 저는 이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쌓아놨어도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진다면 이거야말로 큰 문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모든 행정,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이 담보돼야 하고 또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네. 이 부분에서 출발하고요. 또 우리 지역은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장,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위험물질 이동하는 이런 차량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실시간으로 위험물질 탑재한 차량이 어떤 위험물질 싣고 가고 있는지, 양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위험물질 이런 그 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만일에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무슨 큰일이 생기면 이거 속수무책이거든요. 네. 그 대용량포 이런 그 소방 시설 쉽게 얘기하면 이 작은 소방 시설로 뭔가를 불을 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네. 그 뭐 길게는 100m 이상 뭐 물을 쏠 수 있는 이런 대용량포의 이런 그 소방 시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추진했고 환경과 또 더불어서 우리가 쉼에 이런 것들 여유를 부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삶에 맞아요. 여유로운 부분들.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들, 풍전저수지라든가 또 자몽저수지라든가 한우 목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갈고 다듬으면 쉼의 공간이 되잖아요. 또 관광의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성과를 좀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오장인데요. 이 오장은 이 서산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장이거든요. 이 보훈, 또 시니어 복지, 그리고 다문화, 현금 없는 버스나 도시가스 보급까지 정말 세심함이 느껴졌었는데요. 이 시장님께서는 이 서산의 온도를 더 1도 더 높이기 위해서 가장 마음을 쏟았던 네. 정책이 무엇일까요? 삶의 어떤 그 생활 속에서 작지만 어찌 보면 그게 더 클 수도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가지고 이 겨울 추운 날 떨어야 된다라면 이거는 다른 것들이 아무리 잘해놔도 와닿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 좀 힘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보살핌이 없다면 힘들죠. 보훈 가족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창의군경이 되시고 미망인이 되시고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뭔가 지원이나 보다듬는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행정이 어디 갔을까 하는 또 걱정이 될 수 있고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은 지자체장으로서는 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의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요양시설을 또 의탁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따뜻함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뜻합니다. 따뜻합니다. 해 뜨는 서산의 이완섭 시장님의 행정과 정책이 정말 따뜻한 온기를 주는 것 네, 같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리고 저는 진짜로 다음 장, 6장을 정말 저는 감동 있게 읽었는데요. 예술가 이완섭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탕부터 해미읍성 축제의 변신까지 6장에는요 예술가 이완섭의 향기가 담겨 있거든요. 시장님, 서산의 심장에 예술을 심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삶의 어떤 그 질을 높이는 부분은 이제 문화적인 거죠. 예술적인 거고, 그리고 관광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문화예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거기에 직접적으로 그림도 좀 그리고 글씨도 쓰기도 하고 또 작품을 감상도 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의 어떤 부분은 서산의 시민들의 삶에 향기를 더하는 일이다. 향기를 뭐 향수를 뿌리는 일이다. 뭐 등등 이렇게 표현도 될까요? 네. 어쨌든 삶의 윤활유를 좀 칠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작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은 내포 지역에 있어서도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특화된 지역이고 끼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마음껏 활성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저는 시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문화예술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에 가진 여러 가지 자원도 많고 보물급, 국보급 이런 게 많아요. 우리가 63년 만에 국보를 또 하나 갖는 도시가 됐습니다. 네. 62년도에 백제미소라고 알려져 있는 마야의 삼정상 아시죠? 예. 네. 그런 그 국보 이후에 63년 만에 보원사지 5층 석탑이 지난해 12월 19일자로 정식으로 국보가 됐습니다. 두 개의 국보를 갖는 도시가 됐고 네. 해서 이런 것들 또 앞으로도 국보로 이렇게 승격시킬 부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또 우리 서산은 이미 국제도시가 됐어요. 네. 2020년 11월 29일 날 해미 성지가 국제 성지로 2027년도에는 또 교황님께서 새로 또 오게 되는 세계 청년대회가 또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국제도시에 맞는 또 관문도 필요하잖아요. 크루즈도 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문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서산 IC라든가 또 해미 IC도 아마 여기 오실 때 그때 모습하고 좀 달라질 겁니다. 아주 새롭게 좀 탈바꿈시키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좀 새롭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자랑하는 여러 가지 자원 중에 가로림만이 있어요. 이제 우리 가로림만은 대한민국에서 환경가치 1호. 그리고 최초이면서 최대의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2016년도에 지정도 됐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대한민국의 해양생태공원 1호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상당한 부분 이렇게 잘 업그레이드 되면서 유럽에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함께 이 조성돼 가지고 세계 뭐 연간 1,000만 명이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거기에 버금가는 와덴의 버금가는 그런 또 세계적인 생태 관광 명소,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는 이런 곳으로 탄생시켜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정말 들을수록 앞날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관광 부분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네. 관광도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뭐 크루즈도 얘기했지만 축제도 중요하거든요. 해미읍성 축제가 일품 축제로 계속 이렇게 선정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해서 지역을 또 알리고 또 시민들의 또 관광객들을 하나로 엮는 이런 것들도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와 예술의 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서산이 이렇게 향기로운 도시인 것 같아요. 지금 향기 나죠? 납니다. 예술의 향기가 나죠. 문화예술 종사자로서도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탤런트 영화배우 중에 누군지 한번 질문 한번 해주실까요?
시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배우? 네, 아주 가까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잘생기지 않았나요? 잘생겼죠. 그리고 언변도 좋고 너무너무 아이디어도 좋고 맞아, 경력 맞아. 있고 모든 게 정말 최고인데 강진이라고 하든가 허나 배우. 진이가 혹시- 누구예요? 혹시 제가 제일 하이디의 좋아하는 예, 제일 근데 좋아하는 또 행정 아나운서도 또 있어요. 아, 네. 이윤주라고 하든가 뭐라고 하든가.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분하고 제가 같이 앉아 있네. 영화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언제나 기분 좋게 이렇게 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따뜻해집니다. 자, 그러면 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7장은요, 교통복지 종합 선물 네. 세트 같습니다. 서산 교통의 출범부터 또 AI가 부르는 행복버스까지 특히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나 이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아이디어는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이런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는 어디서 영감을 얻으세요? 예, 이건 뭐 영감이라기보다도요. 우리가 늘상 겪는 부분 아니겠어요. 집을 나서면 늘 교통과 접하죠. 네. 차량과 접하고 네. 도로와 접합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365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교통이죠. 길 위에서의 이 복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대개 의식주. 거기에다 하나를 더 보태라고 한다면 저는 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교통이죠. 네. 그리고 이제 소통과 대화는 그 통이기도 하고 예. 이 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을 나서면 신호등과 마주치죠, 교차로와 마주치죠, 차량과 마주치죠. 그다음에 이제 정류장 이런 것들이 또 마주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를 새롭게 하고 뭔가 편리성을 도모하고 이렇게 오늘 굉장히 춥잖아요. 이 네. 추운 날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거 맞습니다. 발을 동동동동 하는 거 이거 정말 안 되겠잖아요.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따뜻해지고 여름에 엄청 또 더울 때 또 시원해지고 차가 언제 오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AI가 알려주기도 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차로 같은데 차가 기다리려면 짜증나죠. 네. 바쁠 때는 1초가 10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회전교차를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너무 잘 빠지고 무엇보다도 회전교차로는 안전. 네. 거기서는 교통사고가 나도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는 것이지 네. 인명사고는 안 날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 저는 그런 것들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이 교통복지의 취약층도 있잖아요. 네. 장애인, 맞습니다. 불편한 네. 분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연세 어르신들 많으신 분들은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행복버스 부르면 온다 이런 그 버스를 택시처럼 불러 쓰는 이런 행복버스 또 행복버스 택시 네.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집중시키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야, 진심으로 서산 시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요. 그 책임감은 물론이고요. 뭐 그 시민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눈물, 땀방울 뭐 이런 모든 부분이 서산 곳곳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는요. 그 노력이 만들어낸 찬란한 내일을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요즘 서산의 지도가 새로 그려진다는 말이 딱 네.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서산의 국제 크루즈선이 서산 대산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그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서산의 그 공항과 철도 시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국회 그리고 정부로 발품 팔면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 서산의 사통팔달이 이렇게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날이 정말 완성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과 어떤 기쁨을 나누고 싶으세요? 예, 8장 이 내일로 가는 길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시장으로 돼서 시작할 때부터 가장 초점을 두고 추진했던 그 과제거든요. 길. 네. 이완섭 시장이 서산시장을 맡아서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냐라는 것을 한 단어로 얘기해달라 하면은 저는 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길. 그래서 이제 하늘길, 땅길, 바닷길, 철길 4대 교통망을 갖추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해왔고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제 하늘길을 뚫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충남에만 공항도 없습니다만은 그 2028년도 개항 목표로 물론 뭐 또 늦어질 수가 있겠지만 이제 민항을 띄울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공항과 더불어서 이제 바다, 우리가 이제 서산 대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국제 크루즈선도 지금 뜨고 있습니다만은 바닷길이 이제 열리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가 서산 영덕간 고속도로 중에 서산에서 당진까지 가는 대산역 당진간 구간 25.36km 구간 지금 공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2030년 준공 목표로. 그리고 이제 하늘길 땅길 이 고속도로도 있지만은 철길이 또 중요하잖아요. 철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공항을 갖게 된다면 공항역까지 철도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연결, 내포 대한철도라든가 충청 내륙철도, 또 동서횡단 내륙철도, 또 대상선 인입철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철도에 대한 과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넣어야 돼요. 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2026년도 금년도 상반기에 네.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그 안에 이제 넣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뚫리게 된다면 서산은 명실상부한 사통팔달 도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아니라 모든 길은 서산으로 서산으로? 통한다. 그래서 우리 서산이 정말 비전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으로 비행기 타러 와야죠. 크루즈 타러 와야죠. 또 가로림만 보러 와야죠. 네. 세계적인 철새도라지 천수만 보러 와야 되죠. 또 230년 동안 1421년부터 1651년까지 충청에 맹주가 있었던 충청 병마저도사가 있었던 해미흡석 축제 보러 와야 되겠죠. 맞아요. 또 전 세계에 15개밖에 없는 국제 성지 중에 아시아에 2개밖에 없어요. 필리핀, 그다음에 우리 서산 해미흡성 옆에 있는 해미 국제 성지. 또 국제 성지 보러 와야 되겠죠. 등등 이런 것들을 보러 우리 서산으로 막 몰려와야 돼요. 그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돈이 몰리게 되고 경제가 들어가게 되겠고 결국 우리가 중심체 역할, 관문 역할, 허브 역할, 스펀지 역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서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비전 때문에 하늘길, 땅길, 바닷길, 철길을 놓아야 된다라는 그 아주 과제를 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해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막 하늘길, 철길, 예. 바닷길이 쫙 열린 서산의 모습이 너무 기대되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저는요 그날이 오면은요 네. 서산까지 이제 철도를 타고 와죠.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요 해외 여행을 오. 서산 공항을 통해 가지고 해외 여행을 가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요 그 사실 구장의 그 꿈이 자라는 텃밭 이 따뜻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네. 아이부터 또 어르신까지 이 교육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특히 이 똑똑시장실. 예. 네. 아이들을 직접 만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장님께서는 그 교육에 이토록 정성을 쏟으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저는 이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제가 선생님이 되진 않았지만 네. 지금은 뭐 선생님 역할을 같이 또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꿈이 키워져서 점점 살찌워져 가지고 크게 이렇게 더 퍼져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초등학생들 꿈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똑똑 시장실, 시장실 문을 똑똑 똑똑. 두드린다. 그리고 들어와서 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 토크한다, 네. 토크. 네. 그래서 이것을 묶어가지고 중의법으로 똑똑 시장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배출됐어요. 네. 그 친구들이 지금 대학을 갔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의 중요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문해교육, 한글도 못 배우신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한글을 깨우쳐주고 이름 석자를 못 쓰시면서 살아오셨던 그분들 얼마나 참 멍이 들었겠어요. 네. 그분들한테는 광명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각 마을 회관에서 그런 또 마을 학교라고 해서 열어서 공부도 하고 이런 교육에 대한 투자. 저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수목 100년 수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년 앞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고 100년 앞을 내다보고 인재를 키운다.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그 이상 청장년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에 관련된 부분 나름대로의 많은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책에 조금씩 담아 있는 거죠. 네. 예.
뭐 아이들, 어른들, 어르신들에게 늘 활짝 문을 열어두시니까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실제로 청소년기나 유아 시절에 존경하는 인물을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그로부터 이제 좋은 말을 듣고 이게 엄청난 맞아요. 삶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10장을 읽으면서 서산이 마치 그 첨단 SF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도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뭐 드론, UAM, 네. 수소도시.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서산의 미래 산업의 씨앗도 열심히 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 확신과 힘의 원천이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 서산에 제가 시장을 지금 하면서 5가지의 큰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첫째, 이제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만들겠다. 두 번째, 걱정 없는 복지도시를 만들겠다. 세 번째,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네 번째, 오감만족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비전 있는 희망도시를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부분이 바로 네. 희망도시와 관련된 거거든요. 네. 미래로 가는 미래가 있어야 또 뭔가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가지 발전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 또 과제들이 있습니다만은 미래로 가는 산업들이 이제 막 또 시작을 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서산은 석유화학과 자동차 양대 산업을 축으로 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데 미래로 가는 산업은 또 다르거든요. 또 석유화학 산업이 지금 위기에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타개해 나가고 새롭게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데 하늘을 또 떠다니는 비행기도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네. UAM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로 가거든요. 네. 도심항공 교통 시대로 가요. 활주로를 가다가 막 뜨는 이런 비행기 시대에서 수직 이창도하는 시대로 UAM, 어번 에어 모빌리티 이런 그 도심항공 교통 AAV, 어드밴스 에어 비클 해서 미래 항공기체 이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산의 부성면 지역에 지난 2025년 11월 6일 날 착공식을 하셨어요. 네. UAM AAV 핵심 부품 시험 평가센터. 그리고 또 이제 탈탄소화 네. 이런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탄소 중립의 시대. 네. 거기에 발맞춰가는 산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네. HVO 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친환경 바이오 오일 생산 공장을 또 대산 지역에 만들어 가요. 한 8,600억 규모의 그런 예산 투입을 해서 그리고 또 사프 종합 실증 센터를 또 유치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는데 날아다니는 비행기에 넣는 연료 이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거든요.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를 줄일 수 있는 그 친환경 이런 그 지속 가능한 항공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실증하고 하는 그런 연구 실증 센터가 사프 종합 실증 센터라고 하는데 Sustainable Aviation Fuel 이 약자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3,110억 원의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CCU 산업이 또 진행되고 있어요. CCU. 대기 중에 떠 있는 이산화탄소라든가 온실가스를 잡아다가 포집을 해서 유용한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 카본 캡처 앤 유틸라이제이션 이게 이제 CCU라고 하는데 이 CCU 사업도 이제 준공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한 3월부터는 이제 가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또 이런 그 탄소 순환 플랫폼 시범 도시로 우리가 선정이 됐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2029년까지 172억 원의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한 많은 기관들과 인발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조인이 돼서 추진해 나가는데 이산화탄소 이런 거 배출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줄이는 탄소 중립의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우리 서산시가 이렇게 미래 신산업을 유치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소 순환 플랫폼 시범 도시는 뭐냐면은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냥 버리고 말잖아요. 이런 것들도 자원으로 다시 쓸 수 있는 순환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바꿔나간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수소도시로 우리가 제3기 수소도시 선정이 됐어요. 앞으로 수소도시가 돼가지고 수소도시의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될 겁니다. 수소 충전소도 또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설치가 되면서 이게 바로 미래 신산업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시대라든가 바이오 시대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래 신산업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서산이 이제 진행돼 갈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물꼬를 터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그런 내용이 이 책에 실린 내용이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이 미래 이야기 하시니까 눈이 더 반짝반짝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여기 이쪽에 프롬프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네. 지금 이게
시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 서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다음을 기약하는 어떤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을 넘어야 내일이 있다는 단순히 책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의 진심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나가시는 모습 앞으로도 오랫동안 보고 싶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지금까지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그 결실도 크고 또 보람 있는 결실로 돌아온다 이런 그 생각을 하거든요. 역경이 커야 결실도 크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산시가 지금 현재의 좌표를 갖는 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어 왔었고 또 우리 공직자들 그리고 시민들 모두가 하나가 된 마음으로 일치 단결해서 이루어낸 모든 그런 그 성과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리딩을 하고 뒤에서 다시 또 치열업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1,800의 공직자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산 시민 여러분들 또 우리 서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이런 분들의 응원과 또 성원을 함께 모으고 모아서 우리 서산시가 지향하는 미래 목표 지점으로 좀 더 빠르게 다가갈수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완섭 시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이 북콘서트가 서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내일을 꿈꾸는 에너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오늘을 넘어야 내일이 있다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정말 시장님의 진심이 담긴 그 약속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모습을 앞으로 오랫동안 보고 싶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이완섭 시장님과 함께하는 내일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가 진심으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오늘은 특별히 책 제목으로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요? 시장님께서 선창해 주시죠. 예. 오늘을 넘어야 내일이 있다. 서산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